제법 청문의 성정 정멸상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불린이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너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로 거량제 1편 무공탑을 조성하여서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심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두 암자에 살았던 암주가 열흘을 보지 않았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위의 암주가 아래 암주에게 물었다. 오랜만이요, 어디 가셨습니까? 암자에서 무봉탑을 조성하여서 저도 하나 조성하고 싶은데 사형께 본을 빌렸으면 합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벌써 빌려가 버렸다고 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말씀하셨다. 말해보라. 본을 빌렸겠느냐 빌리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법안록을 보살하다 보니 이제 네 번째 달량인 거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량이란 들어서 그 무게를 달아본다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은 그 스님이 선사들의 법의 무게를 서로 견주고 그분의 불법에 대한 깊은 뜻이 어디 주민지를 서로 탕마야 알아본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안록의 상당법문이나 행록이나 시중 등을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인 이런저런 법안선사의 행위처 속에서 일어난 법거랑편을 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납성이 선어록이나 성문염소 어디에도 없는 보설이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설하고 있을까요? 선어록이란 자체가 선을 수행하는 방법과 그 수행으로 얻을 본래 공인 지혜이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헤매이고 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무량심을 바라야 이 성지방편이 이 이문의 답이 없는 선문답을 들고 깨닫기 위한 힌트를 주고 그 방편을 해나가야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법문이기 때문에 보설이라고 하는 것이며 석가모니 불의 일대사 인연처럼 깨달음을 얻으신 부탁해서 49년이란 기나긴 세월 84천 방법문을 설파하셨겠습니까? 이것이 계시 오입이라 대권력으로 대참이심인 것입니다. 부디 선문답이 또한 직지이심 견성 성불이 대원력이지만 다 방편이며 수행법인 것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심전심으로 오가 칠종으로 갈라져 종풍을 세우다 보니 근본 도리는 사라지고 형식과 도리를 종파마다 만들어 세워 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조사선의 발언지 마조 돌선사로부터 백장회선사 황묘희운선사 임재희연스님으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선의 뿌리로 돌아가지는 시기로 보선하려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두 암자가 암주에 살고 있었는데 열흘을 보지 않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위의 암주가 아래 암주에게 물었다. 오랜만이요 어디 가셨습니까? 암자에서 무봉탕을 조성하여서라는 대화 속에서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봉탑입니다. 무봉탑은 우리말로 하면 매듭 없는 탑이란 것이니 형상도 없고 매듭도 없이 그렇게 탑을 조성합니까? 말이 안 되는 화두이며 헤아릴 수 없으니 화두이며 답이 없으니 화두인 것입니다. 이 무봉탑의 근원은 석가모니불의 무덤에서 따온 말입니다. 석가모니불의 화장을 하여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리가 나왔는데 그 사리가 8말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불의 사리를 서로 나누어달라는 주위나라들의 압박으로 마가서에 의하여 9나라에 다 나누어주고 그 사리를 담았던 마지막 병을 무덤과 탑으로 조성하여 무봉탑이라 하였는데 병을 묻은 무덤과 무덤 위에 둥근 돌을 깎아 세워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등용하는 무봉탑은 벽암로 해충국사 무봉탑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벽암록에 나오는 해충국사의 무봉탑편을 알아보고 보설을 하겠습니다. 벽암록 제18시 해충국사의 이음새 없는 탑이라 본치 숙종이는 본래 대종인데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물었다. 선생께서 돌아가신 후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국사가 말하였다. 노성에게 무공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선생께서는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사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알았습니까? 라고 하니 황제는 말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법을 붙여간 제자 탐원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 그에게 묻도록 하십시오. 국사가 입성하니 황제는 조서를 내려 탐원에게 물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입니다. 거기에는 황금이 있어 온 나라에 가득하고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를 함께 타는 배가 떴다. 유리전 서방 정토의 궁궐에는 아는 이가 없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해석해보면 숙종황제가 해충국사가 열반에 드시고 난 후에 부도탑을 세워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생전에 나누었던 대화에 보면 해충국사는 무공탑, 염세 없는 탑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거든. 탑을 조성하려면 이어서 만들어야 하는데 염세 없는 탑이라고 한 것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이 탑이 상징하는 것은 불법은 입만 벌리면 걸어치는 것과 같아서 이미 탑을 세워서 나의 사리를 수습하여 모신다고 하는 것은 참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며, 그 모습은 우봉탑처럼 걸릴 수도 만들 수도 없는 것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한 황제는 그 답이 무엇인지를 묻자 국사가 무건히 있다가 알았는지를 물었다. 이는 말없는 도리를 알겠는가는 님인데 황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고, 법제자인 탐원에게 물으라고 하기에 탐원은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이라 하였다. 상주의 남쪽과 담주의 북쪽은 지명에서 보면 없는 곳으로 바로 지금 여기가 그 자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불법이고 우리 모두의 본래 면목 자리니 황금이 온날에 가득하다 하였고, 그림자 없는 나무에 함께 배를 탔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이 자리는 모두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없어지도 않는 것이고 극락이 바로 거기다라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숙종대원 모두가 현종의 자손인데 태자로 있을 때 항상 참선하기를 좋아했다. 나라의 큰 도시 안목산의 날로 현종이 서쪽동으로 피난하였다. 당나라의 원도업진 장안은 안록산에게 점령당하고 그 후에 다시 나장으로 도읍을 정하고 숙종이 섭정을 했다. 이때 중국산은 동주 백이산 남주에 주소가 있는데 지금의 향음도랑이 바로 그곳이다. 40년간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니 그의 도행은 도경까지
명성이 자자이다. 임금은 상원 2년에 중사에게 칙명을 내려 내전에 입식해 하고 서성으로 모셔 매우 존경하였다. 일찍이 황제에게 위없는 도 무상도를 연설했으며 선임이 조정에서 물러날 때 황제가 몸소술에 올라 전송을 하자 조정의 시나모도가 노여운 기색을 따면서 그 올지 못함을 아뢰었다. 그러나 국사는 타심통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먼저 황제를 배하라고 말하였다. 제가 제석청 곁에 있으면서 내려다보니 좁쌀 뿌린 듯이 천자가 많은데 그 흥망이 마치 번개빛이 번득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더욱 정중히 공정하였다. 대종이 저기하자 다시 광택사로 말이하여 16년간 주석하였으며 영지에 따라 설법하다가 대략 10년에 입적하였다. 해충국사가 세상인연을 마치고 열반에 들면서 대종은 하직하자 대종이 국사께서 돌아가신 뒤에 필요한 밀거리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이는 오래 있는 상투적인 물건인데 이 늙은이는 바람이 없는데 풍력을 일으키면서 노성에게 모공탑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말해보라. 백일 천천에 이처럼 하여 무엇 하겠는가? 그리고 탑을 만들면 그만이 무언 따블에 모공탑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을까? 대종 또한 참으로 자칭 선지식이다. 그렇게 한번 내질러 말하기를 선님께서 탑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자 국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꽤나 괴기하게 하겠다. 이것이 가장 참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사는 볼만하게 그에게 한번 내밀리더니 턱이 떨어졌듯이 아무 소리 못하고 말하다. 비록 그렇다지만 이 늙은이가 아니었다면 하마터면 놀림당할 뻔한 것이다. 사람들이 국사가 말하지 않은 것이 바로 탑의 모양이다라고 말들을 하나 이처럼 이해한다면 달마의 종지를 싹 썰려 깡거리 사라져버린 것이다. 만일 한참 동안 말 없는 것을 탑의 모양이라 말한다면 벙어리에게 마땅히 선을 할 줄 알 것이다. 해충국사가 알았습니까? 하자 황제는 모르겠습니다고 하였는데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말해보라. 여기에서 모르겠습니다고 한 것을 무죄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비록 비슷하기는 하나 같지는 않다. 달마대사가 양무지를 뵙고 일체 공덕이 없다라고 대답한 것과 앞에 있는 선사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을 바람인데 달마대사의 불지는 선의 채에서 보면 일체 무일물이므로 모르거나 듣거나 아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것이며 황제 모른다는 것은 해충국사의 침묵한 뜻에 대하여 참으로 모른다는 것이므로 같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해충국사가 제게는 법을 부초한 제자 탐언이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니 조서를 내려 그에게 묻도록 하십시오라고 한데네 설두 스님은 염송하기를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대중이 모른다고 했던 것은 그만두더라도 방패는 알았을까? 단연 그저 스님께서는 타워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했을 뿐이니 온누리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오조 법인 스님께서 염하였다. 그대를 한나라의 공사이되 무엇 때문에 말해주지 않고 제자에게 미뤘는가? 국사가 입직한 뒤 황제는 탐문에게 조서를 내려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탐문이 해충국사의 입장이 되어 어설픈 중국어로 이러쿵 저러쿵 답을 했다. 그러나 설두 스님은 자연스럽게 국사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한속 조정사원 출제시라로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 그 가운데 황금이서 온날에 가득하구나.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 함께 타는 배가 떴고 유리저 뒤에를 아는 사람 없다라고 하였다. 탐문스님의 이름은 엄진이며 국사의 저서에서 시자를 하였으며 그 후 필주 탐문사에 주서하였다. 이 하나의 송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적지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잘못 알고서 상주는 상편이며 담주는 담론이고 그 중간에 모봉탑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황금이 있어 온날에 가득하다고 말했다. 황제와 국사가 서로 대답한 것이 바로 그림자 없는 나무 밑에를 황제 타고 배가 떴다인데 황제가 이를 알지 못하므로 마침내 이러기를 유리전 위에 아는 사람 없다라고 말하였다고들 한다. 어떤 사람은 상은 상주의 남쪽, 담은 담주의 북쪽이니 그 중간에 황금이 온날에 가득하다 한 것은 광가를 풍기한 것이다 하고서 눈을 끔뻑거리며 뒤돌아보고 이것이 무봉탑이더라고 말했다. 이런 개망냉이들, 이런 견해는 정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설두 스님이 하신 내 차례의 차후를 또한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요즘 사람들은 내 사람의 뜻을 전혀 모른다고 하겠다. 말해보라.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황간의 황금이 있어 온날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대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타는 배가 떴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유리전 위에 아는 사람 없다는 것 또한 그대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를 알아차기만 한다면 참으로 언제나 늘 경쾌하리라. 상주의 남쪽, 담주의 북쪽에 대한 설두 스님의 한 손바닥만으로 소리가 울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부득이하여 그에게 설명해 준 것이다. 그 중간에 황금이 있어 온나라가 가득하는데 설두십은 처가기를 산처럼 생긴 주장자다라고 했다. 옛사람 장정 혜령스님이 말하기를 주장자를 식별할 수 있다면 참으로 학을 참학을 끝마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그림자 없는 나무 아래 함께 타고 배가 떴다는데 대하여
설두 스님은 바다가 잠잠하고 강물은 맑다고 하니 이는 일시에 활짝 문을 열어놓아 팔방이 영롱하다 하겠다. 유리연배 하는 사람 없다는 데 설두 스님은 내 할 말을 다 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박에 모두 그대에게 말해버린 것이다. 참으로 알아차기 어렵지만 알아차려야만 한다. 그저 눈곱만큼이라도 잘못하면 말을 따라서 하루마리를 할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 스님이 모범답을 조성했다는 말에 듣고 있던 아래 암자의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하나 조성하고 싶은데 사형께 본을 빌렸으면 합니다. 하하하하. 모봉탑의 벽암록에서 보았듯이 모봉탑이란 염치 없는 탑이라는 말은 그냥 말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해천구사의 마음이 정멸이죠. 그 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참선하고 수행하다 보면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면 무엇이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를 본 황제의 마음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탑을 만들어 무덤을 만듭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주고받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무봉탑의 본을 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위담자의 스님은 아주 한 수 더 나아간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벌써 빌려가 버렸다고. 그저 주고받는 말입니다. 이렇게 선문답이라는 것은 너무나 희론이요 가상이요 가설이요 가장이며 왜 말을 할까요? 이것이 마음의 지어감입니다. 즉 생각이며 공상이며 망상이며 괴상이며 의식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의식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 한마음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삼매가 지속될 수 있는 평상심인 것입니다. 아직 수행에 맞추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떠들고 있죠. 다 주스들은 열애장의 기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셨다. 말해보라. 본일을 빌렸겠느냐 빌리지 않았겠느냐고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법안산사도 이미 30방을 맞은 소리지만 왜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납자들을 혼동케 합니까? 이것이 다 성기방편입니다. 진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글자라도 쓸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도 지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내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